SK 하이닉스에게 시장은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HBM 프리미엄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엔비디아와 MS가 약속한 AI 인프라 주문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창신 메모리까지 치고 올라오는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압도적인 배장주로 남을 수 있느냐? 이번 주 실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싸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평범한 반도체주가 아닙니다. HBM 배장주라는 왕관을 썼고 그 왕관의 무게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 SK 하이닉스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약세의 진짜 의미, 실적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가이던스, 엔비디아와 MS로 이어지는 AI 동맹과 7,500억 달러 LOI의 실질성, 중국 창신 메모리 상장이 만드는 중장기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SK 하이닉스를 받아줄 수 있는지까지. 이번 주 하이닉스는 감으로 버티는 종목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반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는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올랐고 S&P 500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7% 빠졌고 인텔은 7% 넘게 밀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꺾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은 AI 수요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CAPEX의 수익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빅테크가 AI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시장이 바로 좋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 AI 서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HBM, DRAM, NAND, 전력 인프라까지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익은 언제 나오느냐? 현금 흐름은 버틸 수 있느냐?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반도체를 다시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이 변화는 SK 하이닉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이번 AI 메모리 사이클에서 가장 강하게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HBM 대장주, 엔비디아 핵심 공급망,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 이 이름표는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름표가 화려할수록 검증은 더 강해집니다. 시장이 AI 수요를 믿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누구보다 빨리 오릅니다. 반대로 시장이 AI 투자 수익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SK 하이닉스도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검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싸졌느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HBM 프리미엄이 아직 살아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번 주 실적과 가이던스는 바로 그 답을 줘야 합니다. 이번 주 미국 빅테크 실적도 하이닉스에 직접 연결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핵심 주체입니다. 여기서 단순 매출만 보면 부족합니다. 시장에는 이미 눈높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성장률이 강한지, 캐펙스 가이던스가 유지되거나 상향되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률이 함께 버티는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클라우드 성장도 강하고 AI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수익성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AI 투자는 비용 부담이 아니라 미래 매출을 잡기 위한 선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투자만 늘고 수익성이 흔들리면 반도체와 AI 인프라주는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해석 변화에 가장 민감한 종목입니다. 빅테크의 캐펙스는 곧 HBM 주문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FOMC, PCE 물가, 미국 빅테크 실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실적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5거래일 중 4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2번, 매도 사이드카 2번. 이 정도면 정상적인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루는 공포가 시장을 덮고 다음 날은 반발 매수가 모든 악재를 지운 것처럼 움직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런 장에서 가격보다 감정에 먼저 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단순히 위험하다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피 선행 PER은 5.7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6배를 밑도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121선 부근에서 기술적 지지력도 확인됐습니다. 즉, 더 밀릴 수 있다는 공포는 남아있지만 가격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악재를 반영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 확인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신영증권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10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52%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주도주 장세에서 두 종목의 외국인 비중이 55에서 57%까지 올라갔던 국면을 떠올리면 지금은 되돌림 매수의 공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언제 정확히 돌아오는지는 누구도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있습니다. 지수가 과도하게 빠지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면 외국인은 다시 들어옵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하이닉스를 받는가? ADR 흐름이 안정되는가? 현물과 선물 수급이 동시에 개선되는가? 이 신호가 없다면 반등은 약합니다. 이 신호가 붙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에는 이미 높은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잡혀 있고 HBM 배장주라는 프리미엄도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좋게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DRAM 수급 전망, NAND 수급 전망, HBM 주문 지속성, HBM4 전환 일정, LTA를 포함한 장기 공급 계약의 구체성, 이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분기 잘 번 건 알겠다. 그런데 다음 분기에도 좋은가? 내년에도 좋은가? AI 데이터 센터 고객 주문이 실제로 장기 계약으로 묶이고 있는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번 주 SK하이닉스 실적은 숫자보다 문장이 중요합니다. 컨콜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주느냐가 주가를 가를 겁니다. 특히 HBM이 핵심입니다. HBM은 AI 서버의 초고속 혈관입니다. GPU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두뇌도 제 성능을 못 냅니다. SK하이닉스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서버의 병목 자원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HBM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지, HBM4에서도 선두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객 인증과 수율이 안정적인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에서도 공급 신뢰를 유지하는지, 이걸 보려는 겁니다. HBM이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의 왕관은 HBM입니다. 이번 주 실적은 그 왕관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AI 동맹과 7,500억 달러 LOI가 연결됩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MS 등 빅테크와 5년 7,500억 달러 규모의 LOI가 언급됐습니다. 이 숫자는 시장에 강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숫자에만 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 기대감인지 실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굳어지는지입니다. LOI는 의향서입니다. 방향을 보여주는 강한 신호는 맞지만 실제 매출과 수익성으로 연결되려면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공급 조건, 제품 믹스, 공급 일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과 컨콜에서 봐야 할 건 이것입니다. 빅테크 고객과의 장기 협력 구조가 얼마나 구체화되고 있는가? HBM 공급이 단기 특수인지 장기 방복 매출로 바뀌고 있는가? LTA가 실적 변동성을 줄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되면 하이닉스는 단순 메모리 사이클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핵심 공급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진짜 재평가는 DRAM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니라 빅테크와 묶인 이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경쟁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빠졌다고 해서 단순히 업황이 나쁘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의 온도계이면서 HBM 경쟁의 속도를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이 HBM에서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는지, 고객사가 공급망을 얼마나 다변화하려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변수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추격하는 위치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업용 SSD를 함께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고객사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할수록 삼성전자의 재도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중국 본토 증시에 대비하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합니다. 생산 라인 확충과 D램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HBM 시장을 바로 흔들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용 D램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이미 D램 시장 점유율을 8%까지 키웠습니다. 지난해 1분기 3% 수준에서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창신 메모리 상장은 SK하이닉스에게 양면적인 변수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이 자금을 크게 조달한다. 생산 능력을 늘린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D램 공급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 우려는 당연합니다.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공급이 늘면 언젠가는 가격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쪽도 봐야 합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2년 정도는 창신 메모리의 공급 증가가 곧바로 메모리 가격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창신 메모리가 단기적으로 HBM 고부가 시장을 바로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객 인증, 수율, 패키징, 공급 신뢰, 엔비디아 생태계 진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는 단기 공포 요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경쟁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이 말은 곧 SK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고부가 시장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범용 D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 서버용 D램, 장기 공급 계약, 빅테크 고객 신뢰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실적 숫자가 좋고 컨콜에서 HBM 수요와 HBM4 전환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됩니다. D램과 낸드 수급 전망도 견조하게 나옵니다. LTA와 빅테크 장기 계약에 대한 구체성이 더해집니다. 엔비디아, MS 등과의 AI 동맹이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공급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다시 하이닉스를 사고 ADR이 안정되고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으로 동이 확산된다면 하이닉스는 다시 프리미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물량은 급등 구간에서 일부 관리하되 후방 밸류체인이 살아있으면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이 아니라 눌림 확인입니다. 강한 장에서도 조급하면 당합니다. 핵심은 하루 상승률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은 좋지만 시장이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해둔 경우입니다. 숫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HBM 수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아주 강하지 않거나 빅테크 수익성 우려와 FOMC 부담이 계속 남아있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전후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했다가 밀릴 수 있고 약하게 출발했다가 장 후반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장기 물량은 유지합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조절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입니다. 박스권에서는 호가창을 따라가면 계속 흔들립니다. 장 초반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은 밤새 쌓인 공포와 기대가 만든 착시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본색은 장 마감 30분 전 종가 형성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숫자는 좋아도 가이던스가 약한 경우입니다. HBM 수요에 대한 표현이 조심스럽고 HBM4 전환이나 고객 주문 지속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게 들린다면 시장은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KPEX 부담이 더 부각되고 FOMC와 PCE가 금리 부담을 키우고 ADR이 다시 약세 압력으로 작동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싸 보인다고 무조건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과 지금 매수 위치가 좋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본전 생각보다 계좌 생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단기 물량은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현금은 도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는 자신감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입니다. HBM 수요가 계속 강한지 봐야 합니다. HBM4
전환과 고객 인증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램과 낸드 수급 전망이 견조한지도 중요합니다. LTA와 장기 공급 계약이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ADR이 국내 본주를 흔드는 압력으로 작동하는지, 글로벌 자금 유입 통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다시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신호가 나오면 반등은 단순 반발 매수가 아니라 프리미엄 재확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가 없다면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대응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HBM과 AI 데이터 센터 논리로 가져갑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몰아사면 안 됩니다. 실적이 무섭다고 전부 던져도 안 됩니다. 핵심은 물량의 성격입니다. 장기 물량은 논리로 버팁니다. 단기 물량은 종가와 외국인 수급으로 봅니다. 위험 물량은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데 씁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내 계좌 안의 모든 물량이 좋은 물량은 아닙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HBM 대장주인 만큼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검증이 약하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 없는 매수는 대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주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가 진짜 살아난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검사 장비,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AI 서버 부품, 이쪽에서 먼저 거래대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세력들은 후방 밸류 체인에서 먼저 자금을 집행합니다. HBM 장비주가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고 패키징과 기판이 장중 저점을 높이고 전력 인프라가 먼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돈의 예고편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장중에 혼자 다 추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본주 호가창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ADR 흐름, 외국인 현물 수급, HBM 장비주 거래대금, 패키징과 기판주 장중 저점, 전력 인프라 강도, 미국 빅테크 시간의 반응까지 동시에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늦게 보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 돈길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합니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검사 장비,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쪽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추적하고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뉴스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먼저 가는지 보는 겁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는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HBM 왕관을 계속 쓸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구간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린 이유는 AI 수요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케이펙스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과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숫자보다 가이던스, HBM보다 HBM4, 단기 주문보다 LTA, 기대감보다 장기 공급 계약, 본주보다 후방 밸류 체인,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 증거는 실적과 수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은 그보다 조금 먼저 움직입니다. 그 흔적은 거래대금에 남습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